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꽃꽂이 화원회 회장 이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꽃꽂이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꽃꽂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꽃꽂이가 있습니다. 한국꽃꽂이가 특히 여러분께서는 일본에서 건너온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랜 신라시대 때부터 일지화나 삼지화의 꽃들이 있다는 것이 벽면의 조각들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한국꽃꽂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도구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도구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백자발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그릇이면 괜찮겠습니다. 발이라 그러는 거는 사발 이런 말에서 온 발이고요. 우리가 이 백자발을 오늘 쓸 거고요. 옆에 꽃가위가 있습니다. 일반 가위보다는 잘 들기 때문에 꽃가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침봉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봉은 조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좌대입니다. 좌대는 우리가 옛날서부터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의미에서 좌대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품이 끝나면 이 좌대에 바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삼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삼지법이라는 거는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 모두 중요하다는 뜻에서 삼지법으로 우리가 가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꽂는 것도 삼지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선나무나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댕강나무입니다. 댕강나무를 주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꽃에 들어가는 꽃은 이렇게 장미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원산지 소중한 꽃이 있죠. 이거는 용담초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죠. 용담초를 사용해서 꽂아 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긴 길이는 이 그릇에 지름의 3배 정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문헌에 보시면 지름 더하기 높이 곱하기 1.5 내지 2 이렇게 어렵게 써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름의 3배 정도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위를 가지고요, 가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선으로 자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올라가게 들고 가위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선으로 자를게요. 제가 지름의 거의 3배가 되도록 꽂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안쪽에 있는 선에서 1번을 꽂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가지를 제가 꽂을게요. 첫 번째 가지를 꽂으면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면 자기 발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것이 영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지는 영도로 꽂아 보겠습니다. 자, 너무 바깥으로 나간 가지는 자를게요. 그 다음에 이 자른 각도 뒤쪽으로 주 가지가 아니고 보조되는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보조되는 가지는요, 그 길이보다 3분의 2가 되게 들어갈 건데 각도를 뒤로 열어서 일단 앞쪽으로 거의 절반 길이에서 하나 넣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길이로 뒤쪽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이를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뒤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3가지도 삼각형을 이루어서 삼지법의 부정형 삼각형을 그리도록 꽂으시면 되겠네요. 2번은 두 번째 가지는요, 1번을 꽂은 맞은편 쪽에 1번의 길이보다 3분의 2 혹은 4분의 3이 되도록 꽂아서 이번에는 각도가 30도 되게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울이는 각도는 가지가 돌아간 방향이 아니고요. 가지에서부터 이 발이 있는 데까지 일직선이 30도를 기울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도 뒤따라가는 보조가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꽂은 이 가지에는 다른 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삼지법으로 3가지를 넣지 않아도 삼각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2가지로만 꽂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째 자리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번째 자리는 첫 번째 가지 길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가지를 물속에 잎이 들어가지 않게 안으로 꽂으시고요. 각도는 7, 80도 되도록 1번 앞에 눕혀 꽂을게요. 그것도 3가지가 삼지법이 되도록
두 번째, 또 더 짧은 길이로 세 번째가 되도록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지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가지가 이쪽에 있고요. 또 세 번째 가지가 이쪽에 있어서 부정형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이거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공존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는 걸 뜻하고요. 그 어떤 것도 이 중앙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 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비워 놓는 거는 우리가 소중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꽃을 넣어보기로 하겠는데요. 들어가는 꽃은 장미 석 대와 용담 2대를 넣어보실 건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장미를 넣어보겠습니다. 가지를 사선으로 자르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장미가 이렇게 아래로 누워있는 방향이 아니고요. 장미가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는 얼굴을 향해서 가지 사선으로 자릅니다. 자, 자른 면이 본인을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1번 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첫 번째 장미 길이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서 앞으로 더 많이 기울게 들어갈게요. 자, 3번은 이 전체 작품의 한 가운데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이 공간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장미는 매우 짧게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장미와 2번 장미 사이에 3번을 넣겠습니다. 자요, 우리가 보통 엄마나 아빠나 아이가 있는 세 가족을 연상하게끔 세 송이를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용담을 꽂아 볼 텐데요. 용담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정말 중요한 꽃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긴 길이의 꽃을 먼저 꽂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1번 장미 길이보다 더 길게 꽂고요. 네. 자, 뒤쪽에 짧은 거 제가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더 긴 길이로 그 앞쪽에 더 길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꽃이 5개가 들어간 게 되고요. 여기에 1번 장미, 2번, 3번이 들어가고요. 4번이 가장 길고 높게 들어가고요. 그 뒤에 5번이 마치 등 뒤에서 업어서 까꿍하는 정도의 얼굴만 보이게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꽃꽂이 아니고요. 한국 꽃꽂이의 삼지법에 따른 직립형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꽂힌 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담을 때 이런 좌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대 위에 잘 올려놔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오늘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지고 계신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침봉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꽃을 꽂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